안녕하세요. 저는 토부어학원 학생의 엄마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론이지만 논리로 정립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너무 중요한 이론인 호손 효과와 사회 촉진 현상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보통 이 둘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둘을 구분하는 것이 향후 추론에 더 유리합니다. 우리는 둘을 구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호손 효과입니다. 시카고 외곽에 위치한 호손 웍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전구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대규모 실험이 진행되는데요. 이 실험의 원래 목적은 조명의 밝기와 작업 생산성의 연관성을 알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24년부터 1927년까지 2년 반 동안 조명 단계에 따른 생산성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이 이루어졌는데요. 실험 진행 중 예상치 못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생산성을 측정한 후 조명이 어두운 상태에서 생산성을 다시 측정했더니 오히려 생산성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밝은 상태보다 어두운 상태에서 생산률이 더 증가한 것이죠. 마지막에 조명을 달빛 수준으로 낮추었을 때야 비로소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더 이상은 안 보이니 생산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이전까지는 어째서 생산률이 늘어난 걸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실험이 시작되면서 증가했던 생산성이 실험이 끝나면서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생산성 변화에 조명의 밝기 이외에 무언가 다른 이유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1927년에 실험을 중단하고 이 현상을 집중 연구하기 위해 기존 연구진들을 철수시킨 후 심리학자들을 투입합니다. 실험은 다시 시작되었고 새로운 실험은 작업의 내용, 근무 요일, 휴식 시간, 급여 등의 영향 요인을 변화시켜 생산성의 변화를 연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다가 1932년 마침내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조명 때문이 아니라 연구자의 관찰 행위가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즉, 연구자들이 자신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들의 행위에 변화가 생긴 것이죠. 단지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행동이 변한다는 너무 간단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역사적으로 중요한 실험으로 남게 됩니다. 이 실험을 좀 더 전문적으로 정리해보면 실험에 선택된 사실을 알게 되면 평소와는 다른 반응, 즉 실험 자극과 관계없는 별개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심리학적 조건이 물리적 조건보다 훨씬 더 동기를 부여한다는 결과를 얻게 되면서 경영진들의 호의와 관심이 동기부여 효과를 일으켜 높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리학적 동기 효과의 새로운 큰 가지가 생겨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후 실험을 한 장소인 호손 공장의 이름을 따 호손 효과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더 학문적으로 연구한 후 발견하게 된 현상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사회 촉진 현상입니다. 사회 촉진 현상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학습 상황에 적용되어 내려진 많은 글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자서 했을 때보다 주위의 여러 사람이 함께함으로 인해 개인의 작업 능률 및 수행 능력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며 이러한 현상은 특별히 동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나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동료가 옆에 있기만 해도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 더 좋아진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런 사회 촉진 현상을 유도하기 위해 낮은 칸막이를 설치하여 동료들의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가 하면 수험생들은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의 공부를 선호하기도 한다. 여기까지는 호손 효과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호손 효과와 사회 촉진 현상을 동일하게 수행 능력의 향상과 관련된 것만 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촉진 현상에 참여했던 로버트 자이언스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단순하고 익숙한 일을 할 때는 주변 자극이 많으면 많을수록 능률이 올라가지만 복잡하고 처음 마주하는 일을 할 때는 그 반대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인간은 단순하고 익숙한 일을 할 때는 주변 자극이 많으면 많을수록 능률이 올라가지만 복잡하고 처음 마주하는 일을 할 때는 그 반대이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잘하는 것은 남들이 보면 더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남들이 보면 더 못한다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잘하는 것은 남들이 보면 더 잘하게 되는 것을 사회 촉진 현상 또는 사회적 촉진이라 하고, 못하는 것은 남들이 보면 더 못하게 되는 것을 사회 억제 현상 또는 사회적 억제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둘을 합쳐서 사회 촉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듣는 순간 너무도 생생한 자신의 경험들이 뇌리에 스치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나요? 단순 구문 분석 문제이고 너무 익숙할 때에는 부모님이 옆에 보고 계시면 속도와 정확성을 증가하여 더 멋지게 해낼 수 있지만, 복잡한 구문이고 친숙하지 않을 때 그나마 풀 수 있던 문제도 엉망진창이 되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그게 사회 촉진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촉진 현상을 유발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설명한 단지 남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남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데 대한 근심인데, 이를 전문 용어로 평가 근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두 가지가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심리학자들은 굳이 둘을 구분하는가 봅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로 인해 각성 상태가 되어 남들을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매사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사회적 촉진에 길들여진 개인에게 가해지는 부작용 또한 없지 않습니다. 사회적 촉진 현상이 도움이 되는 것은 단순 과제일 뿐이므로 정말로 창조적인 사고나 진지한 일을 해야 할 때는 혼자서 고도의 집중을 유지하면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 누군가 있어야 더 멋지게 해내는 버릇이 생기면 창의적 외로운 집중이 더 이상 가능해지지 않게 됩니다. 가상의 동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메신저로 글을 띄우고 스마트폰으로 친구들의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급격히 번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인터넷은 우리의 손가락 안에 전 세계를 선물했지만 고독이라는 창조와 생성의 공간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항상 이 버릇처럼 나만의 조용한 공간과 시간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고독을 두려워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배겨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 도피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호손 효과는 누군가의 관심을 통해 능률이나 결과의 향상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피그말리온 효과와 헷갈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피그말리온 효과는 실험자가 피험자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이지만, 호손 효과는 실험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험자가 실험 대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지해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식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즉, 피그말리온 효과는 선생님의 긍정적 피드백이 학생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반면, 호손 효과는 선생님에 의해 자신이 관찰되고 있음을 인지할 때 자신의 성과가 향상되는 것이죠. 단순하고 잘하는 가업에 대해서는 타인이 관찰 시 성과가 향상되는 반면, 복잡하고 못하는 가업 시 타인이 관찰 시 성과가 하향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할 때는 관중들이 많을 때 더 잘하지만 원장님이 같은 상황이라면 찰 수 있는 공도 못 차겠죠? 반면에 원장님이 구문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많을수록 더 잘하게 되는 반면, 손흥민 선수가 구문 분석을 수업하면 수업이 말리게 되겠죠? 즉, 각자의 전문 분야를 최대한 살리는 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호손 효과와 사회 촉진 현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며 다양한 지문의 근간이 되는 심리학의 가장 기초 이론 중에 하나이므로 꼭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